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9년째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자급제 폰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통신사를 통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통신사에서 정해주거나 설계해주는 요금제를 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스스로 그 제조사에서 기계를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자급제 폰을 구매하는 비율은 정말 극히 드물었는데, 이 나라에 출시하지 않은 모델을 좀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해외 여행을 간 김에 구매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자급제 폰을 구매하는 거 상상할 수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자급제 판매량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때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좀 5G가 출시가 되면서 통신사들이 말도 안 되는 5G 고가요금제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통신사에 좀 지치고, 고가요금제에 대한 부담감, 실망감,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휴대폰을 살 때 내가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권리를 못 찾고 의무적으로 고가요금제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피곤하신 분들, 그래서 기계값 아무리 할인해준다고 해도 나는 내가 기계값을 제대로 내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통신사, 뭐 알뜰통신사, SK, KT, LG 상관없이 얼매이지 않고 쓰고 싶다라는 분들, 그리고 통신사 할부 지겹고 통신사 부가 서비스 싫다, 그리고 요금제 몇 달 유지하는 것도 별로다라는 분들이 자급제 폰을 구입을 하기 시작했고, 먼저 최초에 자급제 폰을 구입했던 분들이 만족도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자급제 폰을 모르고 있던 분들, 사실 옛날에 자급제 폰 하면 자급제 폰이 뭐지 물어보면 제대로 말씀하는 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분들도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자급제 폰을 같이 비교군에 두고 구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럼 자급제 폰을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급제 폰은 일단 삼성닷컴, 현재 2024년 기준에 국내 제조사는 삼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닷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PC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검색할 때 갤럭시 S24 이렇게 자급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자급제 가격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리고 보통은 쿠팡에서도 많이 구매합니다. 쿠팡은 삼성 제품뿐만 아니라 애플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닷컴의 공식 홈페이지보다 프로모션도 더 많고 가격도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해요. 쿠팡 사이트 들어가서 갤럭시 S24 자급제, 갤럭시 S23 FE 자급제, 뭐 갤럭시 A25 자급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가격대가 쭈르륵 나오고, 무이자 할부도 되고 일시불도 되고 포인트 할인도 받고, 이렇게 구매를 하면 기계가 이제 물건이 택배가 발송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11번가에서도 요즘 많이 구매를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11번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 갤럭시 S24 시리즈 그런 것들 자급제를 파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서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급제 폰도 어떤 시점에 따라서 좀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딱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뭐 이벤트 날짜 기획을 좀 살펴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요, 하이마트, 전자랜드, 그 다음에 이마트에 보면 일렉트로마트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트코 같은 데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스트코를 한번 갔었는데, 예전에는 뭐 한두 가지 모델만 판매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코스트코 입구가 무슨 휴대폰 매장처럼 휴대폰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진열도 돼 있고 할인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 매장 가서 A 시리즈나 이런 걸 하나도 할인 안 받고 사면 실제적으로 코스트코에서 사는 게 더 쌀 정도로 자급제 폰들이 가격이 또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자,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 도처에 곳곳에 편하게 자급제 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급제 폰의 장단점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통신사에 얼마이지 않아도 된다, 약정이 얼마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통신요금제라든지 부가서비스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가입하거나 이용해야 될 의무사항이 없다라는 게 일단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깔아주는 기본 앱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기계값 할인이 조금 적극적이진 않아요. 제조사에서 더 먹을 게 없잖아요. 통신사와의 프렌드십으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급제 스마트폰은 출고가에서 한 10%, 많으면 한 20%까지도 할인이 되는데, 실제로 단말기 할인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건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전폰에서 새 폰으로 다 모든 걸 옮길 수가 있는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있다라면 아주 편하겠지만, 반대로 부모님들한테 아드님들, 따님들이 자급제 폰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택배를 보내줬다, 우리 엄마 아빠 오늘부터 되게 잘 쓰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장에서 근무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분들한테 해외 직구나 뭐 자급제 폰을 선물을 받았는데 기계만 딸랑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아내분,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폰을 갖고서 핸드폰 매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눈에 휴대폰 매장이 이곳이 판매점인지 대리점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한 두세 곳 정도 가서 퇴짜를 받고 진짜 왜 자급제 폰을 사와서 여기를 왔냐, 뭐 선물 받아서 여기를 왔냐, 이런 돌다 폰킴이 운영하는 이런 통신사 공식 대리점을 와서 이제 세팅을 하고 안에 있는 정보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해탈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자급제 폰을 구매해서 우리 매장에 와서 안에 있는 거 정보를 옮겨달라고 한다라든지 뭐 카카오톡을 옮겨달라고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하셔도 저는 20년 가까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쿨하게 해드리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운영하는 매장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뭐 전화번호만 옮겨준다라든지 핸드폰을 유심만 꽂아준다라든지 그렇게만 해서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스마트폰 이런 활용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급제 폰을 구입하는 게 그렇게 또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좀 스마트폰을 선물할 때는 온라인으로 딱 보내지 마시고 자급제 폰을 구매하더라도 직접 구매를 해서 주말이나 명절이나 휴가 때 찾아뵙고 안에 있는 것까지 넘겨드리고, 제 영상에 보면 스마트 스위치 활용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오전 8시 반에 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밖에 지나가시다가 문이 열려 있는지 아시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네요. 두 번째로 정리해드릴 곳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뭐 저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는데 바로 휴대폰 성지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휴대폰 성지라고 알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갤럭시 S24나 뭐 이런 가격을 문의를 하다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비싼 게 아니라 휴대폰 성지가 정말 이상하리만큼 가격대가 싼 겁니다. 휴대폰 성지라는 곳이 생겨난 시점은 단통법이라는 게 시작되면서부터 좀 시작이 됐고요. 그때쯤 거의 한 10년 전쯤에는 사실 휴대폰 성지라고 해봤자 과장 광고도 많고 사기도 많았습니다. 휴대폰 성지라고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36개월 할부하고 매장 접고 사라지고,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뒤에 페이백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뭐 페이백도 안 해주고 고객님들이 나중에 민원을 걸면 그때 가서야 완전 뭐 좀 강성 민원에 대해서만 입금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대폰 성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휴대폰 성지라는 게 유행을 굉장히 한 시점이 몇 년 안 됐어요. 한 4년? 5년? 이 정도 됐나요? 어떻게 보면 아까 자급제 폰이 유행하던 시점과 되게 크게 맞물리는 경우가 있죠.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부터 휴대폰 성지가 굉장히 일반화가 됐었습니다. 일반화가 되기 시작했고 2024년 지금은 어디나 좀 편안하게 간단하게 조회만 해도 휴대폰 성지라는 곳을 검색해서 내가 방문을 해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때는 단통법이라는 게 꽤 셌기 때문에 동네에서 까놓고 대놓고 휴대폰 성지 영업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단통법이라는 의미가 없었죠. 한 3, 4년 전부터는 사실 단통법이라는 의미가 진짜 없었어요. 단통법이라고만 하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서 사야 되고, 아는 사람들은 단통법? 그 의미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휴대폰 성지를 통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당장 당근마켓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 성지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구매 댓글, 후기들도 많이 달려져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뭐 지역별로 있는 부동산 카페, 맘카페, 뭐 이런 동호회, 그리고 아파트 주민 카페 이런 데 가보시면 휴대폰 성지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마구잡이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카페에다가 그 광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입소문, 사람들 후기에 따라서 한 방에도 그냥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진짜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 있는, 입점되어 있는 휴대폰 판매점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면 휴대폰 성지만 검색해도 대표적으로 다양한 곳이 나오는데 회원수도 몇십만도 있고 몇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좀 규모가 크다, 뭐 아니면 도시공사, 공무원, 은행 뭐 이런 쪽이다, 사내장터라고 해서 올라오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올라오는 가격도 꽤나 저렴하게 잘 올라옵니다. 그런 곳을 대표적으로 휴대폰 성지라고 저는 하고 싶고, 동네에 마구잡이로 그냥 뭐 휴대폰 판매점 유리창에 휴대폰 성지라고 붙여놓고 하는 데들은 찐 성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 성지는
동네 장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그 사이트나 밴드 카페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고 오시기 때문에 동네에다가 그렇게 휴대폰 성지라고 광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밖에 유리창에 휴대폰 찐 성지, 맛집 이런 단어로 광고를 하는 곳은 찐 성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휴대폰 성지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든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데는 휴대폰 성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비싼데 직원들도 뭐 3명, 4명 이렇게 있다, 이런 데는 더더욱이나 휴대폰 성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폰 성지는 최소 운영 비용, 임대료도 쌓아야 되고 보증금도 쌓아야 되고 그 매장을 낼 때 권리금도 최대한 안 줘야 되고 인건비도 그냥 딱 핵심 인력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갤럭시 S24 한 대를 판매했을 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40만 원을 준다, 휴대폰 성지에는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 성지를 운영을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한 70만 원씩은 할인을 하고 운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공식 대리점에서 노마진으로 판매를 해도 휴대폰 성지랑 비교를 하게 되면 20만 원이나 많으면 30만 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공식 대리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비율, 그 고객의 시장이 10명 중에 5명이라고 하면 자급제폰을 사는 그 비율의 시장은 10명 중에 한 2명일 거고, 휴대폰 성지를 찾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 3명은 될 거다. 이 비율들이 희한하게도 몇 년째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조금씩 휴대폰 공식 대리점들의 고객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자급제랑 성지 쪽이 좀 많이 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는 있는데, 통신사가 봤을 때는 정가로 사는 걸 원하는 사람들, 저희 같은 대리점에 와서 사는 걸 원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따로 있고, 어떻게 해서든 최저가를 찾아가지고 휴대폰 성지 등을 통해서 신분증을 맡기면서까지 아니면 타 지역에 가면서까지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시장이 따로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시장을 위해서 통신 3사는 리베이트를 차별적으로 써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판매자한테 돈을 다 주기보다는 그냥 구매하는 고객한테 더 할인으로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통신 3사가 휴대폰 성지 영업, 휴대폰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불법 보조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돈을 쓰고 있고요. 휴대폰 성지도 참 힘든 게, 야 휴대폰 성지 돈 많이 벌 것 같고 그렇게까지 많이 파는데 떼부자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통신 3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게 경쟁을 시키잖아요. 휴대폰 성지를 또 뭐 최근에는 뭐 막는 분위기가 아니라 너도 나도 성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단가를 막 뿌려주고, 그리고 대리점에서도 사실 그거를 유도를 하고, 통신 3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입자 유지, 가입자 확보,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성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쓰면서 통신 3사는 손을 하나도 더럽히지 않고 판매자 쪽에서 손을 더럽히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누구나 다 휴대폰 성지 구매가 또 좋은 거는 아닌 게요, 무조건적으로 6개월 정도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좀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요금제 상담이나 부가 서비스 상담 또는 뭐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한 자세한 교육, 뭐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 이런 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조금 더 그 통신사의 전문적인 뭔가가 필요해, 요금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좀 듣고 싶어라든지 다양한 세컨 디바이스를 난 같이 이용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때그때 내가 물어보는 거 있으면 가서 좀 확인도 하고 사용 방법도 좀 배우고 싶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휴대폰 성지 구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냥 고객님 오셨어요, 이거 가격 30만원, 당장 서류 쓰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보통 휴대폰 성지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친절함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은 휴대폰 성지에 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확실히 가격으로는 쌉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매장에서 거의 9년째 자녀들과 본인들의 휴대폰을 구입했던 고객님들이 오셨고, 남편분의 휴대폰을 상담을 했었는데 아이폰 15 프로를 SK 기변 상담을 했었어요. 이번에 저희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제가 할인해 드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할인을 해드렸었는데, 배우자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휴대폰으로 어떤 가격표를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보여달라고 했더니 근처 유명한 휴대폰 성지 그 가격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좀 확인한 다음에 가격 분석을 해요. 고객님, 제가 분석을 하니까 지금 그곳이 저보다 20만원 정도가 저렴해요. 20만원, 25만원씩 차이 나는 거를 꼭 저한테 하시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선 소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이 전화기는 그 휴대폰 성지 가서 개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게 왜 싼지, 그리고 구매를 하고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제가 주의를 좀 해드려서 보내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저는 휴대폰 성지가 더 저렴하다 이러면 좀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짜 성지를 좀 구별을 해서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뭐 페이백을 좀 뒤늦게 해준다, 뭐 2, 3개월 사용하다가 페이백을 해준다라든지, 휴대폰 가격 할인을 오늘 제공해주기로 했는데 당일날 제공을 하지 않고 자꾸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룬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가짜 성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격적인 할인 혜택 설명하기 전에 뭐 제휴카드라든지 중고품 반납 이런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거나, 인터넷 뭐 쓰시냐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하고 그 뒤에 가격 상담을 하는 곳은 휴대폰 성지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나는 휴대폰 성지 구매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들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욕만 빼고 다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좀 다양한 의견들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